KED 도원에는 작고 눈에 띄는 소녀야. 오늘 밤 친구 비싸비사한테 꼬임당해서 요즘 게이머 사이에서 엄청 핫한 가상게임 New World 온라인에 억지로 참여해보기로 한 거지.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한 후에 KED는 게임 세계에 접속하기 시작했어. 먼저 자기 닉네임을 정해야 해. 빠른 두뇌와 새로운 게임에 대한 호기심으로 KED는 재빨리 메이플이라는 닉네임을 정했어. 다음 단계는 시작 장비 선택. 움직임에 자신 없고 상대 공격에 맞아 아픈 거 겁나서 마법사를 고르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아이템 하나가 눈에 띄었지. 공격력은 낮지만 방어력은 엄청 높았어. 방어력 올리면 데미지 안 입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 그럼 아프지도 않을 거고 KED는 재빠르게 선택하고 스탯 포인트로 넘어갔지. 계산한 대로 방어력을 끝까지 올렸어. 마침내 가상 세계에 입장했어. 빛이 번쩍이고 나서 KED는 플레이어 구역으로 보내졌지. 눈을 뜨니 정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 주변은 평화롭고 고전적인 분위기로 넘나 흥미로웠어. 탐험을 시작한 순간 자신이 엄청 느리게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어. 컨트롤 패널을 열어보니 이유가 딱 나오더라고. 방어력을 100까지 올리고 속도 스탯은 0으로 둬서 이렇게 느릿느릿한 거였어. 친구 리사리사는 없고 KED는 로그아웃하고 다시 하려 했지. 근데 5분 동안 고민하다가 마음을 바꿨어. 이미 세팅 다 해놨으니 보스랑 한판 붙어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다른 플레이어한테 길 물어봤어. 상대는 엄청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 메이플 캐릭터한테 말이지. 괴물이 있다고 소문난 숲에 도착하자 KED는 전투 준비 완료, 레벨 업하려고. 덤불 속에서 자꾸 귀여운 토끼 괴물이 튀어나왔어. 이게 빙글빙글 돌다가 메이플 배를 퍽 찔렀어.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플 줄 알았는데 전혀 데미지가 안 들어왔더라고. 역시 방어력 올려놓으니 전혀 상처가 없었어. 그래서 KED는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토끼 괴물한테 맞고 또 맞았지. 진행 상황은 알림창이 뜨면서부터 바뀌었어. 스킬 레벨업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 됐거든. 알림에 쓰여진 대로 하면 방어력이 2배로 늘어난대. 힘이나 민첩 마법 데미지 스탯을 올리려면 평소보다 3배 많은 포인트가 필요하고 조건은 1시간 동안 적 공격을 계속 맞으면서도 피를 한 방울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였어. KD의 찜이 넣어오는 대충 읽어봤어. 그냥 토끼랑 놀고 있었거든. 딴 레벨업은 전혀 생각도 안 했지. 인생이란 게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멍한 상태에서 토끼 새끼가 K스토 뒤에 방패에 머리를 박아서 로그아웃되고 메이플은 레벨 2로 올랐어. 스토리가 진짜 혈압 오르게 하지만 대신 힘 스타일의 포인트를 얻었지. KD 될까 생각했어 지금. 다른 스킬 올려봤자 소용없으니까 전부 방어에 쏟아붓기로. KED는 계속 움직여. 가면서 중얼거려 이번엔 귀여운 몹들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녀의 바람이 바로 이루어졌지. 막말 끝나자마자 뒤에서 80배나 큰 벌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 공격이 아프진 않았지만 체력은 깎였어. KED의 짐에 있는 메이플 캐릭터가 독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전략적으로 후퇴하기로 해. 뒤쫓는 왕벌 때문에 허둥지둥 넘어졌는데 알림창이 또 떴고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 독 저항 약 스킬이 성공적으로 해금됐다는 거야. 공격받으면 독을 견딜 수 있게 된 거지. KED는 쓰러져서 가만히 있었어. 예상대로 독방어 스킬이 한 단계 상승했어. 그녀가 무기력하게 방어만 하자 몬스터가 신나서 달려들었고 갑자기 몸을 돌려 칼날을 벌에 이마에 꽂았어. 벌은 즉시 로그아웃하며 반지로 변신했지. KS의 톰 페이디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아도취에 빠져 레벨이 8까지 올랐다고. 그녀가 줍게 된 아이템은 숲의 여왕벌 반지였어. 방어력 8속 후 10분마다 최대 HP의 10%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어. 추가로 15포인트도 받았어. 추측 아님. 주인공은 이걸 방어력에 장착했지. 시스템이 더 말해주길 상대 HP가 많을 때 MP가 2배로 늘어난대. 단 조건도 있어. 플레이어 HP가 상대보다 높아야 하고 MP는 상대 몬스터의 절반 이하여야 하며 혼자 상대를 이겨야 해. 완벽 방어력이 최대 4배까지 증가 가능해. K3부 태미이는 이 성과에 대만족하며 주변 몬스터 신경 안 쓰고 잠들었어. 몬스터들이 몰려들어 그녀를 공격했지만 눈뜨니 이미 해가 저물었어. KED가 레벨업 소식을 받고 화가 났어. 반나절 동안이나 잡혀 있었거든. 새로 얻은 스킬을 확인했는데 명상 스킬이었어. 사용하면 10초마다 최대 HP의 1%를 회복하고 효과 시간은 10분이며 MP는 소모하지 않아. 단 명상 중에는 어떤 공격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약점이야. 이걸 얻으려면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지속해서 데미지를 받아야 해. 한참 몹들 잡으며 난리법석 떨던 KED.
레벨 2빌까지 찍었어. 방금 상황은 진짜 흥미진진했지만 새 스킬 받으니 괜찮아. 늘 하던 대로 10포인트는 전부 방어력에 몰빵. 첫날 플레이 치곤 꽤 괜찮아서 그만두기로 했지. 리사가 말했듯 게임이 진짜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인기 많았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 새벽 1시가 다 됐어. 그녀의 최대 난관은 아직 안 끝낸 숙제들, 내일 제출해야 해. 그 밤은 아주 바빴어. 다음날 KED. 제 시간에 게임에 접속했어. 주변을 보니 다들 엄청 센 장비를 갖고 있고 자신은 아직 기본 장비만 쓰고 있었지. 케이스토이어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붙잡아 등 뒤에 멋진 큰 방패가 어디서 났는지 물어봤어. 알고 보니 이건 직접 제작하는 직업자한테 돈 주고 만들어야 한대. 착한 청년이 길 안내까지 자청했지. 그래서 KED는 아이즈라는 직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어. 아이즈는 뭐든 만들어내는 대장장이었지. 간단한 인사 후 아이즈 오브 데야 스타무는 메이플 캐릭터의 요구사항을 물어봤어. 왜 큰 방패를 고른 건지 궁금했거든. KED는 아프고 싶지 않아서 방어력을 올리려서 한다고 대답했어. 상황을 파악한 아이즈는 방어 특화 장비를 만들자고 했지만 최하급도 100만 골드는 필요하다고. 근데 KED 손에 쥔 돈은 고작 3,000뿐이었어. IJ 첨음하는 동쪽으로 가면 동룡 미로가 있다고 알려줬어. 거기 보물이 항상 있으니 돈 벌기 딱 좋대. 다만 보스가 좀 세다고? 조금 세다니까. 운 좋으면 장비 하나 득템할지도 몰라. 세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쿠로무는 우정의 표시로 약을 좀 줬어. 장비 살 돈 벌러 가는 건 알지만 혼자 가다니 대단한 용기였지. K4D 대하이를 맞이한 건 슬림 라이던 때였어. 방패로 한 번에 깔아뭉갰지. 그녀는 여유롭게 점점 미로 안으로 들어갔어. 가는 길에 계속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큰 문으로 들어섰어. 예상하건대 이제 보스가 나올 시간인 듯. 아니야, 보스가 아니라 몬스터가 먼저 왔어. K4D는 기본 장비 방패로 동룡의 공격을 막았어. 하지만 검과 방패가 모두 부서져 버렸지. 체력이 점점 줄어들어. 보스 공격은 방어해도 아프더라고. KEDC는 쿠로가 준 약으로 체력을 유지하며 스킬 레벨업을 노렸어. 독저항력 얻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스에게 로그아웃 당하는 거랑 뭐가 빠를지 모르는 상황. 운 좋게 마지막 약이 터지자 시스템이 나타났어. 동룡의 공격이 즉시 무효화됐지. 근데 조건은 여전히 공격 금지였어.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진 KED. 그 사이 동룡 손에 잡혀버렸어. 지혜도 무용지물이네. 한 입에 꿀꺽. 처음엔 맛없었지만 동룡 화염 분사 덕분에 약간 매콤해서 의외로 괜찮았어. KTD가 상대를 순식간에 싹 쓸어버리고 게임 최강의 보스를 손에 넣었어. 보스 드래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스킬이 해금됐지. MP를 소모해서 독 마법을 쓸 수 있어. 발동 조건은 HP 드레인으로 독 드래곤을 쓰러뜨리기 전에 독 무효화를 달성하는 거야. 이게 바로 메이플이 가진 첫 완성형 공격 스킬이지. 갑자기 뭔가 성취감이 들었어. 그녀는 보스를 해금하러 갔지. 거기엔 엄청 멋진 VIP 코스튬이 들어있었어. 하루 종일 게임에 빠진 KED. 친구 리사한테 얘기했어. 리사는 게임이 재밌다는 걸 알면서도 시험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스 사냥은 잠시 미뤄야 했지. 오늘 밤이 바로 첫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야. 생존 경쟁이 시작되는 거지. 상위권에 든 참가자들은 특별 한정 보상을 받게 돼. 들어보기만 해도 끌리지. 시간은 3시간 동안. 전용 이벤트 맵에서 진행돼. 참고로 주황색 꼬마가 규칙을 설명 중이야. 이건 게임 마스코트 도라지야. 플레이어들은 빠르게 흩어져 상대를 찾아 싸워서 최후의 1인이 되어야 해. KED는 아무도 못 쫓아갈 거라 생각하고 한쪽 구석에서 그림 그리며 상대가 오길 기다렸지. 그림 거의 다 그렸을 때쯤 한 청년이 나타났어. 그는 예의를 차리며 다가와서 바로 공격하려고 했지. 본능적으로 K4V 하는 방패로 공격을 막았어. 그 방패엔 어제 막 충전한 신기술도 포함돼 있었기에 남자는 급히 로그아웃 해버렸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 멀지 않은 곳에서 3명이 연합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달려왔어. 닉네임 메이플은 계속 순위권을 박살내며 올라갔지. 경기 중계 화면을 본 다른 플레이어들은 아무도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겉보기엔 평범한 소녀가 100명을 쓰러뜨리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방패가 마치 핵 같아. 근데 이게 규칙에 맞다니.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걸 멈추고 주인공 한 명만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어. 겁낼 필요 없어. 기술 있는 사람이니까. 그녀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상대가 다 쓰러져. KET는 독드래곤이 다시 부활하는 걸 바로 막았어. 1분도 안 돼서 적들이 줄줄이 쓰러졌지. 이벤트 종료까지 1시간 남았어. 현재 1위는 닉네임 T 그 다음이 드림, 마지막으로 메이플이야.
규칙이 빨리 업데이트 됐는데 상위 3명 점수의 30%를 모두에게 나눠준대. 2명의 검은 기사와 신비한 소녀 신참 플레이어 사이에서 당연히 케이스데이디가 모두의 표적이 되어 집중 공격당했어. 공지 나온 지 3분도 안 돼서 메이플 주변은 플레이어들로 빽빽하게 둘러싸였지. 사람들은 이 소녀가 서버 탑 5까지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잊고 말았어. KD는 손에 든 2가지 보물을 가볍게 활용해 시야 내에 나타난 모든 방해자를 전멸시켰다. 결과는 변함없었고 도라는 플레이어 인터뷰를 시작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화면에 띄웠고 주인공은 얼굴이 새빨개져 눈도 못 마주쳤다. 다음날 그녀는 학교에서 리색의 현재 레벨이 겨우 20에 불과한 자신의 성적을 자랑했다. 얘기를 듣고 보니 KD는 방어 모드를 최고 레벨로 올려놓은 반면 다른 스킬들은 모두 초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리색에 자신처럼 세팅하자고 제안했지만 상대는 거절했다. 메이플이 탱커 역할을 한다면 자신은 원거리 공격 가능한 마법사가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파티 구성이 친구랑 하는 건 너무 흔한 거라며 초회피 공격형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적의 공격을 끌어들여 회피하고 무효화시키는 캐릭터 말이다. 어떤 전투에서 나와도 피해를 입지 않는 팀이라니 생각만 해도 쩐다. 리사가 처음 게임에 접속했을 때도 KED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게임 내 이름은 셀리 리사를 거꾸로 읽은 거다. 그녀는 여러 능력치를 골고루 올리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택하고 방어력, HP, MP는 당분간 건드리지 않았다. 셀리가 모든 데미지를 회피할 수 있다면 많은 체력이나 방어력은 필요 없으니까. 게다가 마법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니 MP를 낮게 유지해도 괜찮았다. 강한 공격력은 어느 정도 무기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민첩성을 중시하다 보니 속도를 꽤 많이 올렸다. 그녀가 흑야 방패에 대해 물은 건 그게 적의 공격을 전부 흡수하는 거냐는 뜻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임무가 공격을 받아야 스킬이 강화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거겠지. 케이도 그걸 알고 있었고 다른 방패를 만들 생각도 했으며 이젯과 상의도 했다. 그녀가 말하길 일정량의 재료를 모으면 대략 100만 골드 정도 들 거라고 했다. KED가 흰 방패를 원해서 이젯이 남쪽 도시로 가서 하얀 생선 비늘을 재료로 쓰자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둘은 함께 출발했다. 초고속과 초강력 콤비가 되어 말이다. 리사가 KED를 업고 미지의 땅을 질주했다. 도착하자 KED는 2시간 동안 바위가 있는 강가에서 낚시를 했지만 겨우 3마리 잡았다. 그 사이 셀리는 12마리를 잡았다. 이런 생산성 차이는 셀리가 잡는 것만으로도 레벨이 오른다는 점 때문이다. 리사는 그 포인트를 나중에 필요할 때를 위해 쌓아두고 있다. KED는 옆에 앉아 현지 주민들의 경험담을 듣고 몇 가지 배운 점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둘은 25마리를 낚았지만 KED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 1시간 정도 더 머무르자고 했다. 리사는 잠수로 사냥이 가능한지 시험해보고 싶어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10분 후 그녀는 재료가 가득 든 자루 하나를 건져 올렸다. 필요한 아이템을 모은 것 외에도 리사는 정보를 얻었다. 호수 밑에 작은 동굴이 있는데 아쉽게도 KED는 속도가 제로라서 같이 잠수할 수 없었다. 리사는 혼자 잠수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 힘이 부족해 KED와는 앞으로 자주 이곳에 오기로 약속했다. 계획대로 며칠 후 리사는 셀리를 데리고 호수에서 열심히 수영 연습을 했다. 이번에는 40분 동안 잠수에 성공했다. 밖으로 올라와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스킬표를 확인한 리사는 잠수 관련 스킬 점수가 꽤 안정적이지만 보스를 잡기엔 아직 부족함을 깨달았다. 20분 안에 몬스터를 못 잡으면 큰일 날 가능성이 크다. KED가 지원책을 제안했고 듣고 안심한 리사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다. 역시 얼마 안 가서 몬스터와 조우했다. 이어서 운명을 건 대등한 싸움이 벌어졌다. 보스 머리가 잘려나가며 전투가 끝났고 셀리가 멋지게 승리했다. 획득한 보물은 전투복과 스킬 포인트였다. KED는 친구가 완전히 쓰러져서 귀환한 줄 알았다. 이제 두 사람은 언제든 팀을 결성할 수 있다. 갑자기 공지가 울리며 2층 추가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2층으로 이동하려면 1층을 지키는 몬스터를 처치해야 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지금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이 1층이다. 즉 이보다 더 넓은 새로운 세계가 곧 공개되며 그만큼 최강 몬스터들도 대거 등장할 거란 얘기다. 점점 기대감이 커졌다. 리사는 KED를 안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다. 게임 업데이트로 인해 KED가 자랑하던 황금 방패의 스킬과 사용 횟수가 제한되었다. 하루 심해로 제약이 걸렸다. 어쨌든 우주급 핵핵템이 사방에 퍼지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나. 이제 메이플도 피해를 입어야 한다.
몬스터들의 지능도 같이 업그레이드 돼서 메이플 같은 캐릭터가 두세 명 나오는 걸 막으려는 듯하다. 이건 분명히 개발사가 주인공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아무리 그래도 모두가 절대 방어를 갖게 되면 게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다. 하지만 메이플이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오히려 그녀의 무적함이 더 강조되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하다 보니 KED는 이번 업데이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느꼈다. 며칠째 2층이 열릴 호수 지역에만 집중하던 리사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오늘은 그냥 산책만 하기로 하고 필요한 스킬들을 사들인 뒤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갔다. 두 친구의 등장에 다른 플레이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가상세계지만 여기 음식은 여전히 맛있다. 리사는 다음 이벤트 일정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그게 생존 전투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때 바 카운터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알고 보니 리즈였어. 지난번 이벤트 탑2 게이머. 옆에 있는 사람은 대략 5위의 프레데리카의 친구야. 첫 화에서 KD가 보스 위치 물어봤던 그 여자. 두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 리사가 공지판을 열었어. 이번째 이벤트가 다음 주에 시작된데 1대1 생존이 아니고 파티도 가능하다니 완전 신났다. 그때 탑 1 청년도 있었어. 그가 2층에 처음 발을 디딘 녀석이지. 두 여자가 1층을 탐험하려는 걸 듣고 대락이 북쪽 숲을 추천했어. 밤에 가면 초가속 스킬 얻는 퀘스트가 있다더라고. 신규 유저에겐 좀 어려울 수도 있대. 그 의도가 뭔진 모르겠지만 리사는 이디를 등에 메고 바로 추천한 장소로 달려갔어. 여긴 무섭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공포 그 자체였어. 셀리 다리가 후들후들. 어릴 때부터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이 해골과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유령을 보고도 기절 안 한 게 대단한 거야. 이디가 겁 많은 친구를 데리고 근처 낡은 집으로 들어갔어. 지하실이 있더라. 거기서 한 남자가 빛에 눈부신 채 의자에 기대어 있었어. 아마 이게 숨겨진 퀘스트인가 봐. 리사는 겁내면서도 스킬 얻으려고 가까이 가서 치유 마법을 썼어. 상처가 다 사라지고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어. 그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봤는데 퀘스트 성공 안내서가 놓여 있었어. 다 끝나고 나니 시간도 늦었고 아마 여기까지 둘러보고 게임 접을 것 같아. 리즈가 이디를 데리고 빈 나무 뒤로 가서 마법을 썼어. 눈부신 빛이 번쩍이며 그들은 영원한 석양 지역으로 이동했어. 풍경이 갑자기 멋져졌고 이디가 기념돌도 주었어. 다음날 그들은 2층 입구에 나타났어. 두 사람을 맞이한 건 사나운 멧돼지 무리였어. 하지만 흑야 방패 덕분에 둘 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처리했어. 이디는 아까 4번이나 죽어서 좀 아깝다고 생각했어. 게임 제한상 6번만 더 사용할 수 있대. 리사가 계산하기도 전에 갈색 곰이 나타났어. 괴물 상대는 셀리가 IQ 담당이라서 그녀가 투명 방패 마법을 걸고 곰을 유인했는데 덫에 걸려서 강제 로그아웃 당했어. 그들은 큰 방으로 가서 마지막 보스를 만났어. 전투가 순조롭지 않았고 이디가 공격을 피하지 못해 한동안 쓰러져 셀리가 혼자 싸워야 했어. 운 좋게도 셀리는 이 정도는 문제 없었어. 이디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싸움은 끝난 상태였지. 2층에서 그들은 다시 이젠 누나를 만났어. 그녀가 방패 완성전이라고 알려줬고 이디가 이름을 백월이라 지었어. 이젠 누나는 메이블 스타일에 맞게 방어력 수치를 조정해줬어. 딱 2차 이벤트 시작 직전에 딱 맞게 겹쳤네. 드디어 대회 날도 다가왔어. 다들 완전 기대 만빵. 전에 4등 했던 미라는 애가 이번에 팀 리더로 나섰어. CAED는 상대가 엄청 쩔면서도 귀여운 구석도 있다고 느낌. 도라도 도착. 이번 핵심은 300개의 쓰레기 해결 메달. 곧 모두가 이동할 경기장 곳곳에 흩어져 있어. 은메달 여러 개 모으면 금메달 하나로 교환 가능. 이벤트 끝나면 금메달로 장비나 스킬 교환할 수 있어. 전에 이벤트 참가했던 랭커들은 이미 금메달 하나씩 갖고 있지. 이번엔 사람 잡아도 되고 아이템 뺏어도 되고 관계없이 무조건 찾아다녀도 되고 이벤트 공식 시작 말은 쉽지만 찾아봐도 풀만 살짝 보일 뿐이야. 힌트도 없고 CAED는 함정에 빠지기까지 하고 리사가 바로 뛰어내려서 둘이서 어두운 지하 감옥 탐험 시작. 길 따라가다 초대하는 문 발견. 들어갔더니 CAED가 이상한 생명체한테 갑자기 공격당해. 그리고 보상으로 2개의 메달 득템. 이대로 가다간 랭킹 박살 낼 기세네. 둘이 계속 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 발견. 바로 눈먼 쿠로 형. 서로 아는 사이라 싸우기 싫어해. 오히려 서로 도와주려고 함. 쿠로 팀이 좀 문제 있다고 하네. 메달 수집 임무 입장문은 한 팀만 통과 가능. 그런데 설리 팀이랑 마주쳤어. CAED는 형들한테 양보한다고 멋지게 말함. 쿠로가 먼저 가기로 하고 문은 얼마 안 돼서 다시 열림. 리사가 2가지 가능성 추측함. 하나는 그냥 아이템이나 메달 수집 후 바로 끝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엄청 센 괴물한테 이미 당했다는 거. 그래서 문이 금방 다시 열린 거라나. 뭔진 몰라도 둘은 계속 안으로 들어가기로 함. 근데 생각과 달리 안에 아무도 없어. 갑자기 천장에서 거대 독수리 한 마리가 막 뛰어내려와. 또 전투 시작 여주인공은 방패 스킬 아끼려고 몸으로 공격 막아냄. 둘이 꽤 호흡 잘 맞는 것 같았는데 괴물 체력은 전혀 줄지 않아. 리사랑 KD 계속 공격당하면서 사쭈랑 50레벨의 치열한 한판. 방패는 온갖 공격받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쓸 수 있음.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 상대가 이렇게 센 줄 몰랐지. KD는 갑옷이랑 방패 둘 다 한 방에 깨졌어. 금방 회복은 했지만 실력 차이는 분명해. 그래도 리사가 마법 쓰도록 기회 만드는데 성공함. 역시 예상대로 괴물은 처치 완료. 둘 다 한숨 돌림. 마지막에 진짜 긴장했네. 거의 죽을 뻔했잖아. 마침 그때 KD가 대방패 독특 스킬 불굴에 수호자 얻음. 체력 10% 이하일 때 딱 하루 한 번 쓸 수 있고 자신 대신 아군 막아줌. 모든 공격 견디고 1HP로 버티게 해주는 엄청난 스킬. 이 스킬 없었으면 둘 다 이미 쓰러졌을 거야. KD가 주변 살펴보니 독수리 깃털 하나 남아있길래 재료로 줍줍. 리사는 그 사이 메달 5개 바로 발견. 근처에 모양 다른 알 2개도 발견했는데 아마 저 독수리 알은 아닌 듯. 둘은 알을 가져가기로 결정. 그때 미션 알림이 뜨는데 알을 부화시키려면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마치 신수 길들이기 같은 느낌. 이 소리만 들어도 KED는 완전 신나서 기대감 폭발. 한편 시스템 쪽은 완전 난리 났음. 날개 달린 은빛 몬스터가 쓰러졌는데 원래 플레이어들이 못 이기게 설정된 거였거든. 보스가 엄청난 데미지 스킬 추가됐는데 시스템에 아기가 응축된 거라나? 그런데 메이플이랑 설리가 그걸 막아냈다니 대박. 원래 느려야 할 애들이 시스템을 이렇게 뚫었다니 말도 안 돼. 게다가 신화알까지 훔쳐갔음 여우랑 거북이 알이라네. 덕분에 플레이어들 덕분에 시스템이 완전 뒤집히면서 혼란에 빠짐. 이번에도 바쁠 것 같다. 리사랑 KD는 산비탈에서 내려다봄. 설리가 먼저 뛰어내려 안전하다고 보고함. KED가 뒤따라 움직임. 근데 메이플은 동료의 베놈을 써서 착지함. 이 동료에는 목표를 독껍질 안에 가둬서 못 빠져나오게 함. 독면역 없으면 HP가 계속 깎여서 죽을 수도 있어. KED가 설리한테 조심하라고 경고함. 근데 KED 말고 누가 독덩이에 일부러 갇히겠어. 리사가 아래를 보고 있는데 의외로 메달 하나 줍는데 성공함. 아마 바위 절벽에 숨겨져 있었나 봐. 애들 품에 안고 천으로 앓으니까 드디어 신수들이 부화. 알껍질 조각이 합쳐져서 연결이라는 힘이 담긴 반지로 변함. 이 장비로 플레이어는 신수랑 함께 싸울 수 있음. 리사와 KD는 자기 애들 이름도 지어줌. 작은 거북이는 실업 작은 여우는 오보로 당연히 여기서 놀고 있을 순 없지. 리사랑 KD는 애들 데리고 몬스터 사냥하며 계속 레벨업 돌입. 비록 3레벨에서 멈췄지만 둘 다 동면과 각성 스킬 추가로 얻음. 간단히 설명하면 동면은 반지 안에서 애가 회복 가능하단 뜻. 필요할 때 각성 주문으로 꺼내면 됨. 뉴월드 게임 최강자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출발해서 모래투성이 사막에 도착했어. KD가 꽤 괜찮아 보이는 휴양지를 발견하고 리사를 거기로 데려갔지. 거기서 그녀는 이전 이벤트 탑 유스기에 들었던 한 여성 닉네임을 만났어. 완전 딱 봐도 이 사람은 선의가 없다는 게 느껴졌지. 분명히 메달을 뺏으려는 의도였고 완전 전투 모드였어. 리사는 방어 태세를 갖췄지. 둘을 상대해 불리함을 느낀 그 사람은 곧바로 리사를 KD와 떨어뜨리려고 기습작전으로 달아났어. 리사가 바로 뒤를 쫓았고 이상한 여자가 멈출 때까지 계속했어. 칼날이 뽑혀서 살리의 배를 가로질렀지. 하지만 프로답게 리사는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 쉽게 공격을 피했고 오히려 상대에게 한 방 제대로 꽂아버렸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 KD가 하늘에서 착지했어. 뭔지 모르겠는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세 명 다 새로운 관문에 휘말렸고 깨어나 보니 서로 손에 붙어있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 이번 도전은 진짜 신선했어. 시스템이 3명을 강제로 묶어버린 거니까 운명이 공유돼서 한 명이 죽으면 모두 죽는 거야. 쇠사슬은 절대 깨지지 않는 걸로 설정돼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전투는 잠시 중단됐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면 누가 목숨 걸고 죽을 싸움하려 하겠어. 지금 다들 팀원이니까 카수미가 자기 소개를 하고 두 꼬맹이랑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어. 추측으로는 이 던전을 클리어해야만 쇠사슬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앞길은 아직 모르지만 거의 확실히 고난이 있을 거고 반은 보스 몬스터에 달렸지. 2명 다 전투력은 비슷한데 퍼즐 푸는 데는 약해서 그냥 보스랑 한판 붙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소리가 나서
3명은 재빨리 바위 뒤에 숨어서 관찰했어.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어. 머리 위에 체력바가 없어서 NPC고 플레이어가 잡을 수 없는 녀석이었어. 생각이 끊긴 찰나 리사는 여기 괴물이 한 마리가 아니란 걸 눈치챘어. 그들은 완전히 포위당했어. 리사는 카수미와 함께 빠르게 도주 전략을 짰지. KD는 느릿느릿해서 뒤에서 끌려가는 신세였어. 보스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막다른 길이었고 유일한 탈출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 돌아오는 걸 보고 리사가 급히 마법을 써서 뛰어올랐지만 힘이 부족해서 거의 몸으로 바칠 뻔했어. 다행히 카수미가 힘을 보태줘서 모두 위험에서 벗어났지. 이번 사건 덕분에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 서로 악수하며 존경의 태도를 보였는데 마치 화해의 의미 같았어. KED가 길끝에 나타난 다른 문을 가리켰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세 사람의 눈에 띈 건 보물 상자였어. 단단한 사슬은 사라지고 임무 종료를 확실히 알렸지. 플레이어는 보상을 받아라, 카스미는 방패를 KED에게 넘기고 KED는 지팡이를 카스미에게 넘겼어. 남은 2개의 메달은 리사랑 그녀의 친구가 반씩 나눠서 그 짧은 동행자에게 줬지. 서로 이해와 합리적인 태도로 충돌은 쉽게 종결됐어. 동굴을 벗어나며 카스미는 고개 숙여 사과했어. 갑작스럽게 도전한 자신이 무리였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두 친구가 뭘 하든 카스미는 조용히 다 받아들일 거야. KD는 손살에 치며 자신도 아무 잘못 없고 상대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어. 게다가 이렇게 알게 된 김에 차라리 친구가 되자고 했지. 결국 카스미는 새로 만난 친구들과 작별하고 다시 혼자 길을 떠났어. 이벤트 남은 시간은 3일, 나머지 9개의 메달을 모아야 해. 실제론 2시간도 안 되지만 메달 가진 플레이어를 노리면 가능성은 있어. 그것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 일단 움직여보자는 거야. KD는 부족해도 괜찮다고 느꼈어. 목요일 아침 은메달 11개와 금메달 1개를 갖고 있었지. 둘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리사가 따로 떨어졌다가 KED에게 돌아왔을 때 낯선 사람과 앉아 뭔가 하고 있었어. 상대 이름은 카넷 레벨 5 플레이어인데 메달에는 관심이 없대. 그 소녀가 입방체를 내밀었는데 사실은 카넷이 오래된 도서관 퍼즐 도전에서 얻은 지팡이였어. 4일이나 걸려서 얻었다고 하더라. 게다가 아카식 레코드라는 스킬도 붙어 있어. 능력은 비밀로 하겠다더라. 리사랑도 친구가 되고 싶다며 이벤트 끝나고 같이 놀자고 약속했어. 새로 맺은 우정을 증명하듯 15분 만에 도서관에서 찾은 책을 선물했어. 혹시 힌트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내용은 어렵지만 끝까지 파헤쳐 보려 해. 리사와 KD는 책에 나오는 장소로 갔어. 진짜로 비밀방을 열었지 뭐야. 보스 모습은 안 보이지만 갑자기 공격할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었어. 둘은 이미 준비 완료. 뭐야 이거? 촉수가 하나 잘려나갔는데 HP는 전혀 줄지 않았어. 리사는 몸통을 때려야만 데미지가 들어갈 거라고 확신했지. KD는 자신이 속도가 바닥이고 수영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며 공격도 못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방법이 있었지. KD가 동룡을 소환해 바다를 독해 변신시켰어. 보스를 잡는 건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웠어. 그들은 물 한가운데로 순간이동했지만 가라앉지 않고 숨도 쉴 수 있었어. 정말 이상한 곳이야. 엄청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랄까. 메달 하나 추가 게임 이벤트는 하루 남았는데 목표는 2개가 남았어. 이제 진지하게 플레이어를 노려야 할 때 리사는 계획을 세웠지. 메이플은 가만히 있고 셀리가 혼자 움직여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다가가게 하기로 했어. 대신 KED가 메달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지. 리사는 혹시 모르니 오베로 관리 반지를 KED에게 맡겼어. 그날 파란 망토를 입은 인물이 뉴월드 온라인 한 구석을 휩쓸었어. 안타깝게도 잡은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인데 메달은 딱 2개뿐이었지. 남은 건 어딘가에 숨어서 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어. 갑자기 카즈미가 나타났어. 숨고 싶다고 해서 KED가 3명 모두를 위해 결계를 쳤지. 사실 배신이나 카즈미 변장 같은 건 없었어. 2번째 이벤트는 조용히 끝났고 그녀의 신수도 변신 마법을 배워 이제 거대해졌어. KED는 스킬 사이토키네시스를 얻어 실업과 함께 하늘을 날아봤어. 그날 게임 커뮤니티 채팅방이 또 한바탕 떠들썩했지. 하룻밤 지났는데 학교 가는 게 엄청 오래된 느낌이야. KED는 하품을 연발했고 리사가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게임 습관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말이 맞아. 그날 하루 종일 게임 반사신경에 갇혀 있었거든. 공이 날아올 때도 마법으로 막았어. 문제 심각성을 깨닫고 KED는 조용히 3일간 게임을 쉬었어. 복귀 후 메이플이 없을 때 갑자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 빛나는 금벌레가 몬스터필드에 등장했지. 잡으면 플레이어가 이전에 못 들어갔던 건물 몇 곳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어. 예전엔 주로 여관이나 임시 거처였는데 이제 자신만의 거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야.
케이드가 좋아할 거라 생각해 그녀가 쉬는 동안 리사가 벌써 잡았더라고.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적당한 곳을 못 찾았어. 볼 만한 집들은 너무 비싸거나 이미 누군가가 샀더라고. 요즘 여러 길드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제국이라는 이벤트 내 길드도 2명이 전에 본 적 있어. 길드장은 미 그녀의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서 팀을 모아 지금은 거대한 그룹이 되었지. 그리고 첫 이벤트에서 탑 플레이어들이 모인 곳은 팬이 이끄는 검길드야. 리드랑 데작스도 멤버고 데작스가 언급한 페데리카도 거기에 있어. 팬은 레벨 60까지 찍었다는데 KD는 겨우 30 리사도 그 정도야. 아마 지금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일 거야. 걷다 보니 아직 아무도 안 산 예쁜 나무집을 발견했어. 꽤 괜찮은 거점 같더라고. 엄청 넓고 완전 흠잡을 데 없는 곳이야. 시라브랑 오보로도 이곳을 좋아해. 솔직히 2명이 여기서 사는 건 좀 무리야. 길드 안내판에 따르면 수용 인원은 50명까지래. 그래서 카스미랑 카넷도 초대받았어. 그날 만난 날이 우연히 재료 구하러 갔다가 이젠 누나랑 쿠로무 형도 다시 만난 날이었고 둘 다 아직 집을 안 샀다길래 착한 KD가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 이 집이랑 길드원 전부를 KD가 결정했기에 KD가 길드장으로 선출되고 단풍 길드라 이름 붙였어. 마벨 카스미 카넷은 다음날 광산으로 갔어. 거긴 유용한 재료가 많다고 소문난 곳이었거든. 카넷이 먼저 시작했어. 아카식 레코드 덕분에 채굴 스킬이 생겨서 필요한 재료를 엄청 많이 모았지. 근데 내일 똑같은 보물이 또 나올지 몰라서 오늘 안에 최대한 많이 해야 해. 진짜 흥미로운 아이템이야. 매일 무작위로 새로운 스킬이 생기는데 마치 슬롯머신 같아. 보스 등장 KD는 방어 담당하고 두 친구는 열심히 채굴 중. 나머지 3명은 다른 곳에서 재료 수집하러 갔고 셀리의 힘이 워낙 대단해서 선배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될 정도야. 쿠로무도 충분히 빠르게 참전했어. 동작도 시원시원하고 강력했지. 카스미가 정신 못 차릴 때 뒤에서 기습한 몬스터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 길드에 들어온 이상 평범한 애들이 아니야.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상대를 깔끔하게 처리했어. 이건 전투라기보다 오히려 침묵 다지는 체력 테스트 같아. 플레이어 수가 늘어나서 제작사가 3층을 오픈하고 이벤트 3탄을 발표했어. 7일 카운트다운 후에 다음 대회가 시작되고 제한 시간 내에 몬스터들이 나타난대. 그들을 쓰러뜨리고 아이템을 모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문제는 이벤트 기간이 2탄 때랑 비슷해서 게임 내 7일 현실 2시간이라는 거야. 단풍 길드 멤버들이 바빠지면 소규모 파티라서 전투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쿠로무가 멤버를 더 모집하자고 제안했고 다들 반대하지 않았어. 그래서 멤버 모집 공고를 냈는데 안타깝게도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었어. 대부분 공격형 플레이어였거든. KD는 1층으로 내려가 보자고 했어. 강한 사람 필요 없고 일단 재미있게 놀자는 거지. 오랜만에 접속한 곳으로 돌아오니 리사는 뭔가 추억이 떠오르는지 책임을 KD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 리사랑 작별 인사하는데 근처에서 두 자매가 길드 찾느라 난리인 소리가 들렸어. KD가 다가가 말을 걸었지. 처음엔 상대가 경계하는 태도로 물건 뺏길까봐 피했어. KD는 자신은 팀에 초대하려는 것뿐이라고 급히 설명했어. 리사가 돌아왔고 4명이 근처 찻집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 하얗고 분홍 섞인 머리의 꼬마는 이유이 옆에 있는 게 언니 마이야. KD처럼 둘 다 능력치를 하나만 최대치로 올렸어. 마음 맞는 사람은 설득하기 쉽지. 메이플 길드가 새 멤버 2명을 성공적으로 영입했어. 우선 신병들을 2층까지 데려가야지. 이유이랑 마이는 언니 둘이랑 같이 보스 잡고 서버 이동 중. 애들은 자기들 초보 실력 때문에 KD랑 리사가 피해볼까봐 걱정했어. 근데 언니가 손살에 치며 걱정 말라더라.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된대. 이번 보스는 부활 능력이 있어. 시간 좀 걸리긴 하지만 별거 아니고 결국 리사가 혼자서 진짜로 잡았어. 기지로 돌아와서 KD가 새 초보를 형제들에게 소개했어. 최대 힘으로 올려서 실전 파워도 나쁘지 않더라고. 한 방에 탁 쓰러뜨려서 조용히 임무 수행 중이던 책상을 박살냈어. KD가 이유이랑 마이를 데리고 보스 레벨업 사냥하러 갔어. 계속 똑같은 행동 반복하는 거 진짜 지루해. 두 꼬맹이를 무제한 시간 던전에 데려가서 큰 몬스터 잡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려는 거야. 레벨업도 되고 실력 평가도 되고 완전 신나지. 이유이랑 마이는 속도가 0이라서 그냥 미끼밖에 안 된다고 걱정했어. 근데 KD가 준비했더라고. 두 꼬맹이한테 특수 해독약 주고 동룡으로 보호막 만들어서 쏜살같이 돌진했어. 순식간에 힘 안 들이고 세 자매 머리 아파도 계속 몬스터랑 싸워. 몹이 KD 쪽으로 밀려오면 바로 포획 방패 쓰더라. 임무 완료 시간은 3분 2초. 기록 깰 뻔했는데 아쉽네. 그래도 엄청 잘했어.
하루 만에 이유이랑 마이가 20레벨 찍었어. 거기다 마지막엔 이지우이가 침략자 스킬 올려서 공격력 2배로 해서 3명이 2분 30초 만에 클리어했어. 조건은 제한 시간 안에 보스 일정 수 이상 처치하기. 마이는 양손 무기를 한 손으로 다루는 것도 허용됐고. 던전 제한 시간 내 클리어 조건. 팀원들이 입 벌리고 멍 때렸지. 메이플이랑 같이 레벨업 하는 건 당연한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지가 두 꼬맹이한테 쇠무기 크리스탈 해머 선물했어. 힘 플러스 초 5에 30초 동안 장비 크기 증가 재사용 대기 1분. 다음날 카네트는 아직 완료해야 할 임무가 있어 결석. 카스미는 재료 구하러 가고 이유이랑 마이는 셀리랑 리사랑 같이 몹 잡으며 속도 0으로도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배우는 중. 남은 건 쿠로무 형과 이지 누나뿐. 쿠로무가 일어나서 나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어. 안 그러면 내 존재가 무의미해질 거라고. 캐데는 분명 자기 동료를 엄청 믿는 듯 시럽을 편하게 꺼내서 그에게 맡겼거든. 손에 거북이 인형 들고 쿠로무가 그 꼬맹이 신뢰에 감탄했어. 시럽을 특히 좋아하면 도둑 만들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고. 쿠로무가 애를 데리고 도망가 버리면 캐데는 하늘만 쳐다볼걸. 갑자기 멀리서 뭔가 보였어. 저건 숨겨진 던전 아닌가. 이유이랑 마의 실력 급성장, 진짜 한 방에 보스 잡더라고. 오늘 연습으로 두 꼬맹이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중요한 건 상대 움직임을 읽는 거야. 카네트가 방금 전에 기존 거랑 똑같은 지팡이를 조립했어. 나란히 놓으니 곧 하나로 합쳐지더라. 전문적인 조작이 이어졌는데 카네트가 뭔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음이 분명해. 카스미는 애써봤지만 재료는 조금밖에 못 구했어. 불평하던 중 캐데가 털뭉치를 잔뜩 달고 나타났어. 양들의 새끼랑 놀다 우연히 털 자라는 신기술 얻었다고 하더라고. 귀엽긴 한데 스스로 벗을 수 없어서 누군가 도와줘야 해. 카스미가 재빨리 검기로 싹쓸이해 그 지저분한 털을 없앴어. 캐데가 카스미한테 보여주려고 마법을 또 썼어. 거기다 독까지 뿜어냈지. 자기 팀원이 해독 능력이 없는 걸 깜빡했는데 상대가 쉽게 다가오기 힘들 거라면서 카스미는 털 속에서 뒹굴며 꼼짝 못하고 있었어. 쿠로무는 혼자 죽은 자의 무덤이라 불리는 던전을 독점했어. 입장 조건은 최소 4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새 옷 얻었는데. 외형은 죽음 직전 같지만 스킬은 꽤 괜찮아. 한가한 카에데는 아무도 쉽게 못 들어가는 길을 혼자 걸었어. 작은 방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서 살펴봤지. 한 아이를 돌보는 싱글맘의 안타까운 상황이었어. 캐데는 이게 숨겨진 퀘스트라고 생각했어. 문 밖에서 누군가 소리내자 엄마가 바로 일어나 와서 어깨 붙잡고 부탁했어.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조건은 엄마를 목적지까지 데려가서 죽지 않게 하고 약을 구해 아이를 돌보는 거였어. 마을을 떠나 숲길을 지나는데 무서운 몬스터가 잔뜩 있었어. 하지만 하늘을 날아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지. 왔다 갔다 하니 완전 편했어. 이게 연속 퀘스트라니 신기해. 엄마가 말하길 멀리 떨어진 마을에 몸을 치유하는 반지가 있다고 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긴데 아마 1층 보스 잡을 때 얻은 반지 같아. 그걸 꺼내자 엄마가 감동해서 딸에게 끼워줬어. 근데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며 도망쳤어. 이게 3번째 퀘스트야. KD가 한숨 돌렸어. 도전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음 퀘스트는 항상 시작되니까. 다음 할 일은 4번째 퀘스트 완료 남쪽으로 가서 교회에서 약을 구하는 거야. 거기 가서 대충 뭔가 소품 같은 걸 가져와서 임무 완료했어. 약통을 깨자 한 천사가 날아와 힘을 주고 아이는 깨어났어. 무슨 일이었는진 몰라도 아무튼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어. 그리고 KD는 사랑을 나누는 사냥 스킬을 얻었어. 그녀는 신나서 기지로 달려가 이젯 언니한테 새 코스튬을 부탁했지. 새 옷 입고 무대에서 새로 얻은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 외형도 파워도 완벽 그 자체야. 팀원들이 사랑의 보호막 안에 있으면 언제나 안전할 거야. 약점이라면 발동 시에 체력을 좀 쓰는 정도? 그래도 너무 강력해. 즉 메이블이 쓰러지지 않는 한 팀도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지. 성검 길드 본부에서는 단풍 길드 얘기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대결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 중이야. 누가 이길진 모르지만 분위기 자체가 완전 쩔어 보여. 마치 제3회 대회 일명 소사냥 이벤트 같은 느낌. 소를 쓰러뜨리고 그들의 방울을 모으는 거야. 모은 아이템 개수에 따라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지. 이전 2번보단 이번이 좀 평범해 보인다니까. 이제시 박수치면서 모두의 시선을 끌어모아. 팀 유니폼, 완성 리사는 걱정돼서 친구를 위해 다 같이 KD를 응원하자고 메시지 보냈어. 말의 힘은 진짜 대단해. 주인공도 처음엔 자신 없어 했지만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조용한 곳에서 연습하며 점점 나아졌지. 부끄러워서 산비탈을 올라가는데 KD가 뒤쫓다가 미끄러져 그대로 추락했어.
다행히 방패가 그녀를 지켜줘서 KED는 다치지 않았어. 지금은 방패가 무용지물이 됐지만 말이지. 내일까지는 그냥 네모난 철판일 뿐이야. 갑자기 뭔가 눈에 들어왔어. 안개 사이로 교회가 보였거든. 예전에 여기서 퀘스트 한 적 있었는데 그때는 깊게 뒤져보지 않았어.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우연히 결계를 밟았는데 어디선가 괴물이 나타나더니 음산한 목소리로 잡아먹겠다고 협박했어. KD가 방패로 공격을 막았지만 갑자기 쇠사슬을 발사해 손발을 묶어버렸어. 바로 지금이 신기능 테스트할 최적의 타이밍 아니겠어? KD가 털이 자라는 마법을 시전했어. 이 안에 숨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 기회를 틈타 상대의 속성도 재빨리 확인했지. 실압 등장 자신의 스킬을 연속으로 써서 괴물을 공격했어. 이 행동이 괴물의 야성 본능을 자극했어. 괴물은 껍질을 벗고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며 사방으로 불을 뿜었어. 주인공과 실압은 불꽃 속에서 뛰어다니며 피했지. 리사는 괴물 잡으면서 친구 생각도 했어. 생각하곤 씁쓸하게 웃었지. 걔가 이상한 데 간 건 아닐 거야. 사리만 몰랐지. KED가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 끔찍한 놈한테 삼켜졌는데도 체력이 깎이지 않길래 그녀는 입을 쩍 벌려 보스 살점을 직접 씹어 먹었어. 잠시 후 괴물은 속부터 겉까지 완전히 먹혀버렸지. 염제국 사건과 집결한 건 정말 이름값 하네. 서버 1위 2위가 점수 차이 근소하게 유지 중이고 둘 다 3층까지 올라간 게 확연히 보여. 성적이 안 좋았던 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쓸만한 아이템은 교환 가능했어. 이 아이템이 팀 전체 힘을 3% 올려줄 거야. 일단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들 빨리 3층부터 찍어야 해. 확실히 괴물보다 KD가 훨씬 더 무서워. 내가 쓰는 스킬은 폭주야. 체력이 청전으로 고정되고 체력 떨어질 때 힘과 속도가 50씩 상승 스킬 효과는 없고 끝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 근데 이 스킬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써. 다행히 우린 동맹이라 KD랑 맞서야 할 때 항복할 수 있었지. 3층은 1, 2층과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 주제는 기계야. 이제 다들 잠시 흩어져서 이 지역 전체를 둘러볼 거야. 2시간 후에 다시 모이자. 역시 KD는 운 좋게 길 가다 인물을 만났네. 이번엔 배고픈 노인이었어. 먹고 마신 뒤 노인이 한 이야기를 들었지. 이 도시 중심엔 화려한 건물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기계신이 군림하는 곳이래.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들은 전부 기계신이 만든 거라고 하고 그 제작 방법은 아무도 모른대. 몇몇이 그 기계를 부수려고 했지만 내부엔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방어용 다사 기어 스프링도 없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말한 2세대가 바로 내가 본 저거야. 자세히 말하자면 예전에도 도시는 평범한 기계들로 가득했대. 1세대 기계들은 기술을 모르는 노인 같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지.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도시를 떠나 있을 때 연한 파란 빛이 번쩍였고 급히 돌아왔대. 그 후 도시엔 새 기계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기억 속 1세대는 사라졌지. 게다가 이전 기계들은 도시에서 신기하게도 모두 지워졌대. 여기까지가 임무 정보야. KD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하고 떠났어. 이건 단풍회에도 알려줘야겠다 싶었지. 거대한 거북이를 타고 기계 도시를 돌아다니는 건 당연히 위험 부담이 있어. 누군가 실업이랑 거의 부딪힐 뻔해서 한적한 길로 바꿨어. 짙은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몰랐어. 갑자기 실업이 몸을 기울였고 KD는 떨어졌지. 다행히 방패를 급히 켰어. 정보판에 따르면 여긴 꿈의 묘지래. 길을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갑옷 한 벌을 찾았어. 임무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갑옷이 움직이며 공격을 시작했지. 로봇 말로는 이게 1세대 기계왕인데 지금은 통제력을 잃은 상태래. 케이드가 한 방 때려 깨어난 의식 일부를 되찾았고 자신의 영혼과 힘을 그녀에게 보냈어. 이 미친 악인을 죽여달라 부탁하며 말 끝나자 다시 미쳐버렸지. 뭐 마음대로 하라고. KED는 받은 장비를 켜고 공격을 시작했어. 결과는 예상대로 그녀가 이겼지만 이 모습은 전혀 예쁘지 않았어. 4차 길드 대전이 곧 시작돼. 우리 쪽은 열심히 훈련하며 지역 몬스터를 쓸어버리고 있어. 프레데리카는 혼자 단풍회를 정찰하러 갔어. 우리 쪽은 상대가 너무 미스터리한 요소가 많다고 느끼고 있어. 드리가 등장해 수리검을 던져 근처 대형 보스를 쓰러뜨렸지. 우리 쪽은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반면 걔는 팀원들이 과하게 걱정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실력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 있거든. 한편 셀리와 메이플 그리고 마이자매는 바닷가에서 목욕하며 신나게 놀고 있어. 아이젯은 몬스터 사냥과 재료 채집 중이고 쿠르무와 카스미는 남는 시간에 쉴 틈 없이 레벨업 중이야. 아이젯은 직업에 맞는 스킬을 운 좋게 얻기도 했고 리사와 케데는 놀다 해변으로 올라왔는데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 사실 상대 세력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기보단 공격 의사가 없단 걸 느껴서 불러내서 따져 묻는 거였지.
프레데리카는 도망치지 않고 큰 바위에서 뛰어내렸어. 길드 대전이 곧 시작되니까. 정찰 외에 다른 이유는 없고 프레데리카가 왠지 착한 여자들 몰래 훔쳐보는 기괴한 취미가 있어서 그렇지. 리사가 웃으며 무기를 꺼내 결투를 원했어. 혼자가 아니라 집결한 검과 염제국도 단풍회의 능력에 궁금증을 갖고 있고 단풍회 쪽도 의문점과 탐색할 정보가 있거든. 4대1보단 프레데리카가 리사랑 1대1 대결하는 게 더 공평하지. 조건은 이긴 쪽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거야. 도전장이 오가고 두 사람은 곧바로 전장에 들어갔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프레데리카가 항상 공격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야. 리사는 몸을 최대한 조절하며 상대의 모든 치명타를 피하려고 애썼어. 가끔 무심코 희귀 스킬을 써서 상대에게 단서를 노출하기도 했지. 충분하다고 느낀 프레데리카가 항복 손짓을 했어. 싸움은 평화롭게 끝났고 피해는 없었어. 약속대로 그녀는 염제국에 관한 정보만 공개했어.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길드 멤버들의 반 이상이 드러났지. 주로 의심스러운 스킬을 가진 강자들 뿐이었어.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고 프레데리카는 빠르게 떠났어. 날아다니는 매트 위에서 숲을 가로질러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 조금만 더 싸웠으면 비밀 스킬이 들통날 뻔했지. 다행히 셀리가 너무 경솔해서 피하려다 핵심 기술을 전부 써버렸어. 염제회 정보가 그녀한테 다 노출됐지. 이게 바로 어부지리 작전인 거야. 양쪽이 서로 싸우는 걸 지켜보다가 살짝 끼어들어 이기는 거지. 근데 그렇게 쉽게 먹히는 일이 어디 있어. 리사가 쓴 주력 스킬 2개 다 즉석에서 만든 주문이라 기반도 없었어. 유인 기술은 상대 공격을 유도해서 방어하는 스킬이고 류수는 공격을 막아내는 스킬로 짧은 시간 동안만 효과가 있지. 프레데리카는 상위 유저야. 상대가 그렇게 허술하면 속이면서 싸울 수도 있지. 셀리는 그냥 고수 흉내 내는데 기대고 있는 거고 마침 4번째 이벤트 시작 시간이 다 됐어. 이번엔 3위일 때보다 참가자가 적어. 유저들은 길드 상황에 따라 대중소로 나뉘었어. 각 등급마다 점수가 다르게 주어지고 길드는 전용 거점을 받고 자신의 ORB를 지키면서 다른 길드 ORB를 훔쳐야 해. 6시간 동안 지키면 1.5RB를 빼앗아 3시간 유지하면 2점이 추가돼. ORB대를 빼앗기면 1점 감점 점수 집계 후 빼앗긴 ORB는 원래 거점으로 돌아가. 4시간도 안 돼서 다시 뺏기면 점수는 변동 없어. ORB 위치가 항상 지도에 표시돼서 방어에 소홀하면 안 돼. 죽은 횟수에 따른 벌칙도 있어. 1, 4회까지는 이전 판에 5%씩 깎이고 모든 능력치가 감소해. 5회째는 이벤트에서 탈락이야. 인원이 적은 길드는 멤버 잃으면 큰 타격이지 단풍 길드가 딱 그런 경우야. 그들이 해결하기 힘든 건 공격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야. 방어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적으면 의심할 시간도 없어. 계속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거나 밤에 기습당할 가능성이 높지. 5일 연속 이벤트는 도전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 특히 메이플 스킬 사용 횟수 제한이 알려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야. 단풍 길드는 메이플을 얼마나 숨길지 계산해야 해. 리사는 EUI 마이카넷을 방어팀으로 배치했어. 공격은 그녀 카스미 쿠로무가 맡고 이제 언니는 지원 역할로 거점에 남아. 배치가 끝나고 이벤트 시작 전까지 각자 레벨업에 집중해야 해. 목표는 랭킹탑 챔 진입.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팀은 행동을 나누기 시작했어. 단풍 길드가 정말 진지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섰어. 처음부터 한 패거리 전부 박살내서 상대가 대응도 못했지. 첫 번째 ORB를 성공적으로 획득했고 리사가 카스미에게 맡겨 거점으로 돌려보냈어. 자기가 직접 정찰할 거야. KD는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셀리도 완전 괴물급이지. 그녀는 마치 원원처럼 적진 지형 사이를 자유자재로 누비는 게 식은 죽 먹기야. ORB 상대팀은 잠깐 소란 피우고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참여 안 한 사람도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다니까. 리사가 투명화 은신술을 켜고 불꽃으로 주의를 끌어서 3번째 연맹에 관심을 집중시켰어. 양쪽이 서로 총공격 들어가는데 적측은 작은 옷 입은 애가 우리 편인 줄 알았고 우리 쪽은 그런 애가 우리 연맹에 있을 리 없다고 우기고 모두가 방심한 순간 ORB는 대놓고 훔쳐갔지. 우리 팀도 가만히 있지 않아. 대형 스크린에 상대 50명 가까이 쫓아낸 전 과정이 풀 영상으로 나왔어. ORB 지키는데 거의 수고도 안 들이고 공격팀이 전리품 들고 돌아왔어. 계획 바꿔서 리드가 팀원들한테 ORB 들고 먼저 복귀하라고 했어. 자기는 흥미로운 상대를 만났거든. 바로 셀리 말이야. 며칠 안 봤더니 꽤 강해졌네. 분위기 무거워지자 리드가 재빨리 딴 데로 관심 돌렸어. 셀리가 번개처럼 쫓아오며 머리 위에서 정면 공격으로 컴뱃을 시작했지만 리드가 피했지.
둘 다 상대가 비슷한 스킬을 쓴 걸 눈치채고 경계심을 높였어. 하지만 자만하는 리드는 아직 두려움을 모르는 듯 순간이동 같은 은신 속도 스킬을 썼어. 맑은 하늘 속에 사라진 걸 보니 아마 장난친 거겠지. 셀리는 억지로 찾지 않고 이렇게 강함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염제국 연맹은 큰 연맹이라 규모가 커서 적들을 쉽게 압도해. 팀장 미가 ORB 하나 챙기자마자 셀리 모습을 보고 바로 쫓아갔어. 아슬아슬하게 놓쳤다니 진짜 아깝지. 미는 울고 싶을 정도야. 후배들 앞에선 카리스마 넘치는데 뒤에서는 약하고 리더십도 자신 없어서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음 터질걸. 셀리는 기지로 돌아왔어. 8명이 한꺼번에 출전한 건 적들이 ORB 빼앗으러 올 때가 처음이었지. 원래 이런 상황은 없었는데 고수들에겐 이런 소규모 플레이어들 상대가 그냥 반사신경 훈련 같은 거야. 전혀 무섭지 않아. 적진에서 불을 지르고 다 태워버리려 했는데 단풍팀은 가만히 서서 안 도망가니까 상대가 이긴 줄 알았지. 근데 KD가 보호 효과를 발동했어.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지. 리더가 당황했지만 동료들 흔들리지 말라고 다독였어. 말 끝나기 무섭게 벽돌 한 방 맞고 다른 멤버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졌어. 로리타 단풍팀 애들이 힘을 내서 역습 시작했지.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한 나머지 팀원들은 도망가려 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 카네가 막아서서 엄청난 권능을 쓰며 팀 절반을 박살냈어. 이 정도면 됐지. 최소한 상대에게 체면 좀 줘야지. 그중에 무모하게 반항하는 놈도 있었는데 KD를 공격 대상으로 바로 골랐어. 이런 공격에 KD가 다칠 리 없잖아. 근데 운 나쁘게 EUI랑 마이 두 녀석에게 동시에 포위당했지. 생산력 1위 팀은 단독으로 한 마을을 쓸어버렸어. 주인공보다 더 강한 게 당연하지. 그 많은 적과 싸우면서 스킬이나 마법 한 번도 안 썼다니까. 10화에서야 얼굴 드러내는데 완전 잘생기고 멋져. 하루 종일 ORB 20개 이상 모았어. 코뿔소 팀도 감탄했지. 혼자서도 다른 연맹들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면서. 겸손한 팀은 잘 모르겠지만 몇몇 재능 있는 연맹은 아직 버티고 있대. 그 말은 단풍팀 얘기야. KD 그룹은 총 10개나 챙겨서 셀리가 놀라면서도 기뻐했어. 아직 시작 단계인데 진행 속도가 꽤 괜찮아. 3시간이 지나고 ORB들이 연맹으로 돌아와 점수가 올랐어. 하지만 경계심은 아직 늦출 수 없어. 목표는 상위 랭커지만 지금은 겨우 17위야. 그럼 바로 2차 공격 들어가자. 해 뜨면 기습 효과가 떨어지니까 리사가 말하고 바로 출발했어. 소규모 연맹들은 전멸할 가능성이 높아. 그때쯤 ORB가 없으면 리사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중소규모 팀들이 버티는 동안 최대한 랭킹을 올려야 해. 안 그러면 인구 많은 연맹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그래도 쿠르무는 걔가 좀 무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카넷은 대화에 더 이상 끼지 않았어. 너도 나가서 싸워야지. 이벤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지에만 있었잖아. 몸이 굳을 지경이야. 아이zet도 동의했어. 그러면 셀리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고. 카넷 진짜 대단해. 마법 도서관 스킬로 거대한 팔 소환해서 상대 ORB를 아무 노력 없이 척척 빼앗았어. 빼앗으면 바로 도망치고 상대가 쫓아오면 순간이동으로 연막 작전 쓰고 카네티 2석에 더 빼앗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ORB 많이 모이면 누가 와서 훔쳐갈지 뻔하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 쿠르무가 매복하자고 제안했어. 집에 애들 셋만 지키면 방어는 걱정 없으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돼. 예상대로 여기저기 사람이 우글우글해졌어. 둘이서 길을 나누어 카수미가 오른쪽 나머지 둘은 왼쪽으로 나눠서 갔어. 리사는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몸은 더러워졌지만 끝까지 노력했지. 산 정상에 해가 떠오르자 아리사는 바위에 기대어 앉아 확인해보니 ORB 10개를 확보했어. 아직 상위권은 아니지만 셀리도 최선을 다했으니 아마 기지로 돌아가야 할 거야.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녀가 적군한테 완전 포위당했거든. 병력 차이가 너무 커서 진짜 완전 빡셌어. 이젯이랑 쿠르무가 필사적으로 함정 폭탄 던졌는데도 적군 기세가 완전 압도적이었어. 쿠로가 체력 거의 다 깎여서 그게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고급 스킬을 발동시켰지. 진짜 대박 스킬이네. 이젯은 이제야 쿠르무가 이렇게 쩌는 애인 줄 알았다니까. 방금 그거 데드 오예요. Alive Dead or Alive. 체력이 0이 돼도 50% 확률로 살아남는 거야. 완전 사신급 스킬이지. 단풍길드 사람들은 결국 다 인간을 포기하는 법이지. 뭐. 카스미 쪽에서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어. 그 사람은 멸검사생이라 불리는데 상대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불렀지. 그가 불꽃 제국 길드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메이플이 먼저 손 내밀었어. 그래서 결국 적으로 만나게 됐고 지난번에 졌으니 이번엔 제대로 결판을 내보자고 한 거야.
셀리는 힘 다 빠져서 더 싸우기 싫었는데 현명하게 후퇴를 택했지. 근데 적군이 너무 많아서 앞뒤로 꽉 막혀버렸어. 게다가 프레데리카도 나타났어. 성검 정보팀에서 한 명이 혼자 무리하는 플레이어를 발견해서 와봤다더라고. 여기 플레이어들 다 그 길드 소속이라 프레데리카가 리사를 포획하라고 명령했어. 최악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었지 뭐. 마이클 부하들과 생사를 걸고 싸우면서도 KD의 죽음 신호를 보냈어. 프레드는 높은 곳에서 구경하며 셀리 스킬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그녀의 반사신경에 속아서 결정타는 아직 안 보여준 상태였지. 프레드가 뒤에서 몰래 공격했는데 셀리는 바로 분신을 썼어. 마침내 구원군이 도착했어. KD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장해서 조금만 늦었으면 리사의 모든 노력이 헛수가 될 뻔했지. 하얀 날개에 머리 비빗나는 후광까지 그녀는 엄청난 기세로 충격을 만들어냈어. 보스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워? 프레드는 당황해서 급히 마법을 시전했어. 케이드도 만만치 않아.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낸 뒤 리사를 높이 띄우고 변신했지. 케이드는 적을 제압하기 충분한 고도에서 불꽃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스킬을 쏟아냈어. 아래는 진짜 난장판. 플레이어들이 무기 떨어뜨리며 난리 났어. 한순간에 살아있는 묘지가 만들어졌지. 그냥 쉽게 끝날 수는 없잖아. 프레드는 드린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어. 드린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지. 메이플한테 목숨 내놓으러 가는 대신 드린은 단풍길드 본거지를 정면으로 쳐들어갔어. 여기 보스들 없으면 훨씬 수월하거든. 저 로리타 애들이 서버 2비인 그 녀석한테 뭘 할 수 있겠어. 드린은 공격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텔레포트해서 역습해버렸어. 한편 카스미는 아직 신이랑 싸우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마이의 구출 요청을 받았고 신이 그 틈을 타 공격했지. 생사의 순간 단 0.5초 차이로 갈렸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어떤 생명이 쓰러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쿠르무랑 이잭 둘 다 상황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에위랑 마이 상대가 더 강하다고 겁먹지 않아. 강력하게 반격해. 시작은 좀 안 좋았지만 드린의 엄청난 속도 때문에 HP가 몇 번이나 깎였거든. 하지만 둘이 힘 합치자 무시무시한 상대도 심각하게 데미지 입혔어. 이건 정말 까다로운 상대야. 그래도 어른이니까. 애들이 이렇게 맘대로 두들겨 맞게 놔둘 리가 없지. 죽을 수도 없고. 마이 그리고 에위. 두 녀석은 그렇게 베어서 죽어버렸어. 팀의 노력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겨우 남기고 부활할 거란 걸 알면서도. 드린의 손이 ORB에 닿으려던 순간 캐드랑 셀리가 등장했어. 캐드가 일제히 방어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방역에 나섰지. 실업이 닫혀버렸어. 드리는 거만하게 웃어. 이번엔 졌다지만 다음 경기는 기대해달라며 말하고선 동룡으로 처치당해 다시 카스미 쪽으로.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 신을 한번 잡아본 녀석이 단순한 기습으로 졌을 리 없지. 신은 그녀가 아직 힘을 다 쓰지 않았단 걸 알아. 이번엔 예전처럼 날카로운 기운을 보여달라며 재촉해. 카스미는 대답 없이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한 방에 대검을 내리꽂아. 아까 방패 없었으면 신은 진작에 끝났을 거야. 카스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해. 신은 막아내고. 둘 다 훈련하며 강해졌기에 신은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무기가 2배로 늘어나면서 위험은 배가 돼. 결국 그녀는 필살기 파인포인트를 썼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신 바로 앞에서 사라졌지. 두 번째 등장 때는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한 방 먹였어. 방어 허술한 틈을 노려 득점. 로그아웃 전 신은 겨우 변명했어. 한 번 죽었지만 앞으로 몇 번이고 다시 만날 거라고. 카스미는 무심하게 메시지를 열고 캐드가 제때 도착했다는 걸 알고 안심하며 미소 지어. 에위랑 마이가 돌아왔어. 선배 덕분에 말이지. 리사가 캐드에게 방금 실업에게 입힌 데미지에 대해 물어봐. 그건 갑옷 관통 공격이라 방어막을 뚫고 지나갔다고 설명해. 모든 데미지가 캐드에게 집중된 거지. 결국 ORB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에위랑 마이는 도움이 돼서 영광이라고 느껴. 셀리는 캐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스킬 역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게다가 ORB 13개도 회수했어. 카넷도 셀리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힘보탰고. 총 22개를 확보했어. 이걸 3시간만 지키면 순위가 크게 오를 거야. 좋은 소식은 초반에 빼앗으려던 자들이 단풍회에게 전부 박살났단 거야. 조금 이르긴 하지만 리사는 이제 B플랜을 실행할 때라고 생각해. 그 후에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도를 띄워 이 지도를 만들려고 계속 밖에 있었다고. 이건 전체 지역 지형도야. 각 길드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해놨지. B플랜은 캐드를 풀어주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여주인공이 기지를 지키는 대신 ORB를 훔치러 가는 거고. 이번 이벤트는 3층에서 기계 사용 금지지만 메이플은 날 수 있거든. 마이랑 에위가 호위할 거야.
대형 길드들은 병력을 여러 곳에 나눠서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지. 일정도 다 잡혀 있고. 이제 남은 건 모두의 힘에 달렸어. 셀리는 잠깐 쉬러 가야 해. 저기 혼자 오는 걸 보고 소규모 길드들은 그저 속임수인 줄 알았어. 캐드인 걸 알게 되자 속절없이 울상. 그 여자 혼자론 부족했거든. 그런데 상대가 2명의 동료까지 데리고 왔어. 다음은 10번째 ORB야. 예상보다 조금 더 빨라. 곧 2위인 염제국 길드 공격에 나설 거야. 캐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신나 있어. 물론 염제국도 단풍회가 여기저기 기습 중이라는 정보는 받았지. 신은 막 부활한 상태라 그 괴물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해. 길드장은 그저 그들이 안 오길 빌 뿐. 부길드장 둘은 하늘을 나는 거북이를 보고 재앙이 왔음을 직감해. 다행히 길드장에게 알릴 시간은 있었어. 지금 할 일은 핵심 멤버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뿐. 메이플이 정교하게 설치된 함정을 가볍게 뚫고 지나가는 건 놀랍지도 않아. 주인공만을 위한 함정도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 길드 자체가 정상인 사람이 없어. 옆에 있는 2명의 로리도 힘이 넘쳐나고. 함정은 겨우 3개뿐인데 이 상황에선 쉽게 뚫릴 수밖에 없지. 방법이 없어 리더가 부대를 철수시키고 자신과 옆의 여자가 앞으로 책임지기로 했어. 캐드가 동룡 공격을 직접 날렸고 상대가 즉시 해제하고 반격했어. 캐드는 내부 동료를 보호하며 에위와 마이가 방역할 기회를 만들었지. 모두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이가 나타났어. 맙소사. 이건 아마 이벤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전투 중 하나일 거야. 마이는 엄청 강하고 강력한 화력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캐드는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고 당당히 버텼어. 소문대로내 그리 놀랍진 않아. 둘 다 상대 이름은 잘 알고 있어서 긴 속에는 생략해. 마이 자매가 땅에 강력한 물리 공격을 날려 충격파가 마이 쪽으로 퍼졌어. 서로 치고받으며 2위 길드의 리더라는 명성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줘. 캐드는 맞고 밀려나며 더 이상 에위와 마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됐어. 위험을 느낀 두 자매는 빠르게 방어선으로 도망가려 해.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KED가 돌진해서 한 방 막아냈어. 미가 상황을 파악하고 뒤에 있던 2명에게 아이둘부터 처리하라고 명령했어. 그녀는 재빨리 KED를 밀어내고 아이둘을 처리했어. KED는 연속 방역을 맞아 HP가 쭉 깎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행히 EUI랑 마이가 겨우 도착했어. 진짜 골치 아픈 상대야. 근접전이라면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접근조차 못하겠네. 시룹가 나서서 EUI랑 마이를 공중전으로 이끌었어. KED는 빨리 접근해서 방패를 쓰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어. 동룡이 소환됐고 마이는 공격을 간신히 피했어. 염제 후에 작전이 단독 공격에서 연속 관통으로 바뀌었어. KED가 실수로 한번 방패를 써버렸어. 거리가 멀어서 스킬도 제한되고 상대가 수적으로 밀어붙이려 해. 이건 마이 생각이 아니고 뒤에 있던 부하들이 먼저 뛰어든 거야. 이거 뭐 거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잖아. 부대 전원이 빠르게 로그아웃했어. 미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KED가 거리를 좁히고 동룡을 써서 도망칠 틈도 없었어. 부상당했지만 동료들이 회장 해독을 간신히 해냈어. 그녀는 아무 지시 없이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명령했어. 인원 손실 방지 위해서. 탑 2의 팀이라면 졌다고 바로 끝나진 않을 거야. KED가 가까이 와도 부회장 둘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흑야 방패를 몇 번이나 써버렸어. 근데 가장 강한 방패랑 단단한 창은 이미 그녀가 쥐고 있어. 싸움은 KED가 항복할 때까지 끝나지 않아. 미가 마지막 기술 일종의 최후의 저항 수단을 썼어. 땅에서 불기운이 솟아올라 KED를 꼭꼭 가둬버린 거야. 흑야 방패도 문제에 봉착했어. 감옥이 만든 피해가 지속 피해라 HP가 통제 불능으로 떨어져. 이번 고비에서 KED가 빠져나가면 염제회는 함정 다 써버려서 끝장이야. EUI랑 마이는 접근 방법이 없고 높은 데서 그저 예쁜 누나가 괜찮길 바랄 뿐이야. KED가 보물 쓰기로 결심했어. 부가 퀘스트에서 얻은 아이템이야. 비가 미쳤어.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친 상황이야. 계속 싸우는 건 오히려 손해야. 우리 빨리 철수해야 돼. 이 지경까지 왔는데 KED가 왜 도망가게 두는 거야. 즉시 연속 공격 돌입 번개 같은 빗줄기가 언덕 꼭대기를 가로질렀어. 염제회의 양팔이 날아가고 미 혼자 남았어. 겁나 떨려도 끝까지 버티는구나. 애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 같이 죽는 거지 뭐. 미가 믿음 하나로 KED랑 같이 자폭하러 달려갔어. 다음은 헛된 희생이지. 걔는 주인공이니까. 이제 ORB 수집 완료. 진짜 교활한 계략이야. 염제회는 전부 다 줬어. 여기엔 구슬이 하나도 없어. KED가 기껏 고생했는데 기지엔 아무것도 없었어. 쫓아가기는 너무 힘들어. EUI랑 마이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
살리 언니의 지도를 보면 이 근처에 아직 힘이 남아있는 작은 길드들이 많아. 그러니까 주변 길드들의 ORB를 빼앗고 돌아오자고. 미가 부활했어. 애가 울고 싶을 정도야. 자폭기를 썼는데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팀만 완패했잖아. 인력 스케줄러는 보상받기 힘든 힘이야. ORB를 꽤 모았는데도 진도가 너무 느려. 역시 큰 길드 규모랑은 비교가 안 되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겨우 사람이란 수준일 뿐이야. 단품 길드보다 낮은 길드들은 당연히 우리를 노릴 수밖에 없지. 거점은 이지랑 카네텍에 맡길게. 오늘 밤 모두 일제히 공격으로 전환한다. 월요일 하루 만에 공격당할지 공격할지 결정해야 해. 진도가 너무 무섭다. 팀은 계속 세 그룹으로 나눠서 움직여. 죽거나 이벤트에서 나간 사람들은 밖에서 보고 웃을 수밖에 없어. 그들도 단품 길드가 계속 버텨서 어쨌든 탑 10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하루 종일 고생해서 ORB 2개밖에 못 땄어. 몇몇 길드는 ORB가 다 떨어졌거든. 이벤트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작은 길드뿐 아니라 중간급 길드들도 많이 탈락했어. 게다가 리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해. 검의 점수는 안정적이야. 단품 길드에 대해 얘기 중이야. 곧 피바다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 오늘 밤 단품 길드를 공격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 지금 해야 할 일은 ORB를 챙기고 거점을 벗어나는 거야. 리사는 대규모 전진이 여기서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 게다가 단품 길드를 깨려면 우리뿐 아니라 다른 길드들도 필요하지. 다음날 아침 단품 길드가 떠날 준비를 할 때 검 길드가 왔어. 고수들로만 이루어진 팀이라 이동 시간이 확 줄어든 걸 잊었나 봐. 심지어 대규모 길드들이 보통 쓰는 숫자 전략도 버릴 정도로 자신만만해. 단품 길드는 완전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인사도 대충 하고 양쪽이 바로 난투극으로 돌입해. 시작부터 검 길드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이 엄청나. 계속 공격을 걸어오고 이번 싸움은 한쪽이 멸망할 때까지야. 양팀 다 녹록치 않아. 상대가 너무 강해서 KD가 꽤 버텼어. 방어를 완전히 뚫을 정도였는데 아리사가 KD한테 빨리 스킬 빼라고 경고했어. 상대가 돌진해 올 때 모두 심장이 멈추는 순간 한 번 베인 때 HP가 절반 이상 떨어졌어. 단품 길드가 무너지면 나머지 어비닝 명도 무조건 끝장이야. 아니, 메이플레은 아직 죽지 않았어. 단지 밀려났을 뿐이야. 다행히 상대의 공격력이 KED의 방어를 뚫기엔 부족했어. HP가 한 칸밖에 안 남았고 회피 스킬에 전부 의존 중이야. 동룡 2롱을 썼지만 소용없었어. 살리가 지원하러 오려다가 ORB 보호는 카네텍에 맡겼어. KD가 수호신 스킬을 다시 켜려는데 상대가 다가와서 베어버렸고 아이zek가 죽어 잠시 게임에서 나갔어. 단품 길드가 한 명 잃었어. 모두 부상당했지만 그녀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어. 시랍조차도 그 녀석을 막지 못했어. 쿠로무가 최선을 다해 마이자메를 지키고 있어. 두 아이가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 데자키 한 방 내려 찍었지만 쿠로의 절정 스킬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디레인이 카수미랑 리사를 상대해. 분신술도 썼지만 리사가 자신의 속도를 못 따라올 거라 확신했어. 리사가 얘를 처리할 책임을 맡았어. 카수미는 KD 지원하러 급히 왔는데 싸움은 1대1이라 프레데리카도 못 도와줘. 카수미가 기습당해서 지금은 1대2 상태야. 오보로가 로그아웃했어. 디레인이 목표를 ORB 지키는 카네트로 바꿨어. 카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당했어. 상대가 떨어진 구슬들을 싹 쓸어 담았어. 이제 상대 차례야. 늑대처럼 망설임 없이 돌진해. KED가 약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 바로 이때 그녀가 KN사를 내세워 상대와 정면 대결하며 반격했어. 상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 공격 한 방에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가 버텼거든. 괜찮아. 살아있으면 계속 싸우는 거지. KED가 괴물처럼 상대를 씹어삼켰어. 결국 상대는 죽었어. 남은 구슬 줍는 놈들도 모두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됐어. 검길드는 패배했어. 모든 게 끝났어. KD가 방패를 던지는 걸 보고 무모한 줄 알았는데 적이 없는데도 KD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하루에 한 번만 변신 가능한데 이 상태를 깨면 아까우니까. 생각해보니 겨우 둘째 날인데 벌써 기계 몸통 플러스 난폭 모드까지 써야 했네. 최후의 패도 다 썼어. 어차피 난폭 모드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아. 모두 동의했어. 어차피 구슬은 돌아왔으니까 이제 방어에 집중할 필요 없어. 현재 단품 길드는 6인대 이벤트가 3일이나 남았어. 이대로 가면 큰 길드한테 추월당할 게 분명해. 즉 떨어지기 싫으면 다른 길드 점수 올리는 걸 막아야 해. 그렇다면 ORB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 그걸 위해선 남은 길드 수를 줄여야 해. 불운한 플레이어들이 자연스레 KPD의 타깃에 들어갔어. 프레데리카는 6위 길드한테 지단히 믿을 수 없어 했어.
팀 내 유일한 여자의 분노와 달리 상대는 좀 억울해 하면서도 이 승리가 꽤 합당하다고 느꼈어. 언젠가는 꼭 항복할 거야. 전쟁 선포할 때 ORB를 안 들고 왔으니까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1등 자리 거의 확정이지. 숲 반대편에서 큰 충격이 일어났어. 단풍회가 바로 그쪽으로 방향 돌렸어. 거기에 염제왕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긴박한 상황인데 정보도 들어왔어. 메이플이 여기로 향하고 있다고. 미는 KD한테 져버렸고 신은 카스미한테 졌어. 적들이 포위한 숫자가 감당 불가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굳이 이렇게 궁지에 몰릴 필요는 없는데 말이지. 그래 배짱 부려보자. 미는 죽더라도 적들을 같이 데려가겠다고 결심했어. 말하자마자 앞으로 나가서 적들을 한 겹 한 겹 베어버리기 시작했어. 지금 MP가 얼마 안 남았어. 원하지 않지만 아마도 지금은 눈 감고 항복해야 할 듯해.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이 어디선가 튀어나와 미 앞에 섰어. 하지만 그녀를 공격하지 않고 다중 화력을 사방으로 퍼부어 염제왕의 적들을 싹 쓸어버렸어. 확실히 단풍회가 그들을 돕고 있었어. 하지만 강자들이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지. 뭔가 속셈이 있을 가능성이 커. 그래도 어쨌든 천운 같은 기회야. 빨리 방역해야 해. KD는 리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 그들의 주된 목적은 이곳에 모인 모든 길드를 전멸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염제국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했지. 가는 길에 청검단을 만났어. 한눈에 봐도 세 팀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단 걸 알 수 있었어. 적을 줄이고 친구를 늘리는 게 지금 전략이지. 모두가 힘을 합쳐 랭킹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날은 서버 내 플레이어들에겐 악몽 같은 날이었어. 이벤트 종료까지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남은 길드는 단 6개뿐이야. 그중 점수는 전부 탑 10 안에 들어있어. 이번 이벤트는 탑 10만 해도 보상을 받으니까 더 이상 순위 올릴 필요 없겠지. 시스템이 예상 못한 건 단 2번의 치열한 전투만 벌어졌다는 거야. 전부 단풍의 덕분이었지. 하지만 시스템은 닉네임 메이플의 스킬엔 더 이상 손대지 않기로 했어. 어차피 그녀는 게임의 얼굴이나 다름없으니까. 메이플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게임에 몰려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새 스킬 찾으러 달려들게 만들고 있으니까. 주인공 캐릭터 약화시키면 아무도 재미를 못 느낄걸. 보스랑 싸우는 것보다 메이플과 싸우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이벤트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단풍회는 3위에 올랐어. 리사는 다음 이벤트가 꽤 빡셀 거라 예상했어. 이제 표적이 되었으니까. 근데 미래일은 내일 생각하자고. 게임하는 법 알려준 리색에 고마워해야 해. 덕분에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게임으로 돌아가서 KED는 길드 성과 축하 파티를 열었어. 각 멤버마다 은메달 5개씩 받았어. 게다가 모두의 능력치가 5%씩 올랐대. 쿠로무가 들으니 기쁘긴 한데 왜 저 두 라이벌 길드 애들이 여기 서 있는 거지? 누가 알겠어. 갑자기 애송이 길드장이 초대했으니 온 거지 뭐. 길드장들 다 편한 마음으로 있더라. 전투가 끝났는데 적 같은 건 없어. 모두 그냥 플레이어 친구일 뿐이야. 다 같이 모여서 가장 멋진 전투 장면들을 다시 보고 있어. 알고 보니 KED의 음성 채팅방이 벌써 5자릿수 인원 달성했대. 그래서 계속 지는 거였구나. 다음번엔 꼭 앉을 거야. 약속해.